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예산군 삽교읍은 수암산, 꽃산, 삽교천, 삽교평야, 미왕쌀, 삽다리곱창, 전통한과, 석조보살 입상 등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고장, 예산군 출신 국민의힘 소속 방한일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에게 도정 질문을 기회를 주신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리를 함께하신 양승조 도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 언론인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첫 번째로 시장 격리곡 정상 수매 가격으로 매입해야 한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쌀은 밥상 위에 갈 곳을 잃었습니다. 쌀 소비량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량은 늘어나 산지 유통업체 재고량은 2021년 12월 기준 148만 9천 톤에 달합니다. 농업인단체에서는 작년 가을부터 2021년 쌀 생산량이 소비 수요량을 초과할 것이라는 전망에 쌀 수확이 시작되기 전부터 정부에서 수급 조절을 선제적으로 할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려는 현실로 다가와 정부는 2021년 12월 28일 기아 2021년 산 쌀 20만 톤을 우선 시장 격리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다소 늦은 결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의 쌀값 하락은 없어야 한다는 250만 농업인의 걱정이 일부 해소될 수 있었습니다. 2021년 공공비축미 가격은 벼 1등급 기준 40kg 포대당 74,300원, 피해벼 잠정 등의 A등급 기준 40kg 포대당 57,150원으로 결정되어 정부에서 매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정부는 지난 2021년 12월 28일 신곡 추정 수요량 361만 톤을 초과하는 27만 톤 가운데 20만 톤을 우선 매입하기로 하고 지난 2월 8일 농가와 산지 농협 민간 RPC를 대상으로 농협 인터넷 조국 공매 시스템을 통해 입찰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농업인들이 요구한 양곡관리법 취지에 맞는 수매 가격과는 달리 정부는 예전 가격보다 낮은 가격 순으로 낙찰하는 이른바 역공매 방식, 즉 최저가격 입찰로 일방적으로 강행하여 평균 낙찰가는 40kg 포대당 63,763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도 68,341원으로 낙찰가가 전국 평균과 별반 다르지 않았으며 전국 낙찰 물량의 14.4%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는 2021년산 공공비축미 매입가 74,300원보다 1만여 원이 떨어진 금액으로 깜깜이 입찰 공매 방식 탓에 낙찰 물량은 20만 톤의 72.6%인 14만 5,280톤에 그쳤고 5만 4,700여 톤이 유찰되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전국 쌀 생산자협회,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한국들력경영체 중앙연합회, 전국농민의 총회 등 5개 단체를 비롯하여 다수의 농민들은 본격적인 쌀 수확이 되기 전부터 생산량이 수요량을 초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이미 나와 선제적으로 시장 격리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정부의 늑장 대응으로 쌀값 하락을 불러왔다고 목소리를 높여 정부를 규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쌀 시장 안정을 위해 지난 2020년 도입한 미국 수급 안정 제도는 전년 대비 국민 쌀 소비량에 대비하여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수확기 가격이 평년 또는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하는 경우 수급 상황을 감안해 매입 가능하도록 한 제도로 양곡관리법에 농림식품부 장관이 정하도록 법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쌀값 안정화를 위해서는 우선 시장 가격이 급등락하지 않도록 관리를 하여야 하고 초과 생산량이 발생하고 가격이 하락하거나 가격 하락이 예상될 경우 정부에서는 신속히 매입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늑장 대응으로 농업인들의 피해만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추후 진행하게 될 2차 미국 시장 격리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준 이하의 가격으로 미국 수매를 진행하게 된다면 농업인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고 향후 농정 거버넌스의 적신호가 켜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양승조 도지사님께서는 이번 시장경리 예상가격을 공개함과 동시에 현장 농업인들이 눈높이에 맞는 가격 결정이 되어야만 갈등과 혼란을 수습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향후 정부의 정확한 수급 예측만이 이번과 같은 혼란을 막을 수 있으며 금년도 수확기에도 이런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타 작물 전환 등 생산량을 감축할 수 있는 정책 및 예산도 반드시 수반될 수 있기를 충남도민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농업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농업인들이 눈높이에 맞는 수매가격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해 주시고 이번 시장 격리로 피해를 본 충남의 농업인들을 위한 충청남도 차원의 지원 계획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비료 가격 인상에 따른 지원책 보완해야 한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농촌의 분위기가 사뭇 무겁습니다. 여유와 기쁨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영농철이 다가오면서 한 해 농사에 대한 걱정 때문입니다. 하늘 모르고 치솟는 각종 물가의 상승, 인건비 인상, 비료값 인상 등으로 농가의 한숨 소리는 커져만 가고 주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농자 천하 지대본, 즉 농업이 천하의 근본이라면 비료는 농사의 필수 불가결한 농자재입니다. 비옥한 토양에서 알찬 농산물을 생산해내는 기쁨은 얼마나 클 것인지 감히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비료를 포함해 농자재를 구입하는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농가의 걱정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2021년 농가소득은 4,700여만 원으로 2015년 3,700여만 원에 비해 천여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실질적 농업소득은 20년 동안 1,100만 원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농가소득을 구성하는 농업경영비가 농가소득의 상승분만큼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원자재값, 비료값 등이 포함된 농업경영비의 인상이 농가의 소득을 가로막는 주요 원인입니다. 이제는 농가소득의 실질적 증가를 위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그중 비료 비용은 연간 2006년 89만 원에서 2015년 132만 원, 2020년 147만 원으로 올라 농민에게 적잖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재료비의 약 15%는 비료 비용으로 비료의 농가 경영비 중 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라도 비료 비용의 절감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금년에는 원자재 수급 불안의 여파로 무기질 비료, 화학 비료 가격이 기존 대비 최대 300까지 오르자 농민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정부와 자치단체, 농협이 가격 인상분의 80%를 지원하는 대책을 내놨지만 최근 현장에서는 대책이 미봉책에 그친다는 혹평이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원예작물, 과수재배 농가가 사용하는 원예용 복합 비료 등이 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데다 그간 농협의 대리점 등을 통해 비료를 구매한 농민의 경우 인상분 보조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농협이 최근 비료 판매업체와 직거래한 농민을 지원 대상에 추가 배정하겠다고 밝혔으나 농사채비에 대응하기엔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사실 농가를 비롯해 원예작물 재배 농가나 과수 재배 농가에서는 칼슘과 마그네슘, 고토, 봉소 등의 미량 원소가 포함된 원예용 복합비료 사용이 필연적입니다. 해당 복합비료가 토양 산성화를 막고 품질과 생산성에도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현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원예용 복합비료를 일반 복합비료나 유기질 비료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행정 편의적인 논리를 내세워 논의조차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예 과수작물의 경우 벼 농사보다 수급 예측이 어려운 탓에 가격 등락이 심하고 미흡한 기계화로 인건비 상승 여파까지 고스란히 떠안고 있어 그나마나 생산량이라도 유지하려면 급등한 비싼 가격의 원예용 복합비료를 살 수밖에 없어 사태의 심각성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예를 들어 칠소, 인산, 칼리 등 비료 3요소 외 고토와 봉소, 규산 등을 추가로 함유하고 있는 A사용 원예용 복합비료 20kg 한 포대는 지난해 8,900원에 판매됐으나 올해 14,200원으로 가격이 약 60% 인상됐습니다. 하지만 보조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농민들은 어쩔 수 없이 60% 인상된 가격을 고스란히 떠안거나 그동안 토양과 기후 등 재배 환경에 맞춰 사용하던 해당 비료 대신 보조 대상에 포함된 다른 제조사의 비료를 실험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농민들은 현재의 영농 여건이 2008, 9년 당시와는 달리 크게 변화돼 과수 원예 농가가 벼농사 재배 농가의 수를 뛰어넘는 상황이라며 현장 실적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지역 농협에서는 일부 제한된 비종만을 취급하는 경향이 있고 농협과 달리 대리점에서는 현금으로 비료를 구매할 경우 일부 가격 할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농민이 대리점 등의 판매업체를 통해 직접 비료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3년간 농협서 구매한 물량의 95% 한도로 설정한 당초 보조 지침을 변경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나 당장 3월부터 비료를 구매해야 하는 급박한 현장 상황과는 달리 구체적 지침도 없고 대리점을 통해 구매했던 물량조차 아직 조사되고 있지 않아 불안감이 여전한 실정입니다. 정부와 자치단체 세금으로 비료 가격 인상분 일부를 보조해 주는데 보조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농협을 거쳐야 하는 것 역시 제한적인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현장 농민들은 당장 2분기부터 적용될 비료 가격 원가 연동제의 상한이 없는 것과 비료 가격 인상분 보조가 올해로 한정된다는 점 등을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많게는 300까지 뛰어오른 비료값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농협의 보조가 한시적으로 올해까지만 이루어질 경우 채굴의 유류비와 인건비 상승 여파를 차치하더라도 내년도 생산비 폭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화학비료 사용 저감 대안으로 내세운 유기질 비료 역시 지원 사업의 권한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돼 농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충남의 농민들이 안심하고 더욱 살기 좋은 농촌, 걱정 없이 농사 지을 수 있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양승조 도지사님께서는 비료 가격 인상분 지원에 따른 지침을 보완 개선하여 농민들에게 앞으로의 지원 방안에 대해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내포 문화습길 시설물 관리 철저히 해야 한다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작년 11월 1일 우리 충남의 예산, 서산, 당진, 홍성 4개 시군에 걸쳐 조성한 내포 문화습길이 정부에서 지정하는 국가숲길로 지정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330일의 본회의에서 충청남도 내포문화숲길 국가숲길 지정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여 채택되었던 사안이기도 합니다. 내포문화숲길은 예산, 서산, 당진, 홍성 등 내포문화권으로 이루어진 충남의 4개 시군을 연결한 숲길로서 총 320km에 달하며 내포문화권의 지역적 특성을 살린 백제 부흥군의 길, 원효 깨달음의 길, 내포 천주교 순례길, 내포 역사 인룰길 등 각각 4개의 테마 31개 코스로 운영되어 매년 30여 명이 이용하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숲길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내포 문화숲길이 국가숲길로 지정된 것과는 달리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요청하여 받은 자료를 살펴보니 서산은 330개 시설물 중 방향 안내판, 위험 표지판, 조형물 등 185개의 시설물이, 당진시는 계도판, 위험 표지판 등 552개의 시설물 중 367개의 시설물이, 홍성군은 평의자, 계도판 등 308개의 시설물 중 99개의 시설물이, 예산군은 계도판, 위험 표지판 등 551개의 시설물 중 367개의 시설물이 관리 상태가 불량으로 나타나고 있어
전체 1741개의 시설물 중 58%에 해당하는 1018개의 시설물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시설물 설치 연도를 살펴보면 대부분 2011년에서 2013년도에 설치된 것들이 많아 10년이 넘은 시설물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설물은 도민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숲길이 국가 숲길로 지정되어 전국적인 숲길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안전과 아름다움을 고루 갖춰야 할 것입니다. 이에 양승조 도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내포문화숲길이 국가 숲길로 지정된 만큼 충청남도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도지사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고 향후 충청남도에서는 내포문화숲길을 전국적인 국가 숲길로 가꾸기 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